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24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은 제가 영상을 하루 쉬었었고 다행히도 금요일 시장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코스피가 소폭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마이너스 0.4%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은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갔었고요. 오랜만에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또 전날 급락이 나왔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7% 급등이 나왔었네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날에 급락이 나왔었던 H100가 15% 급등이 나왔고 그 외의 종목들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 안에서 움직임이 나왔었고 오늘은 코스닥 내에서는 H100의 흐름, 그게 가장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큰 변화는 없었고요. 다만 외국인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상당히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대체 거래소의 영향 때문인지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었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미약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미미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5% 이상 빠졌었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큰 반등이 나왔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행히도 이틀 연속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때문에 오늘은 크게 반등에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화, 기아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 KB금융,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주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다행히도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확실히 17,300포인트 위에서 더 이상 지수가 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가격대가 빠지지 않고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일정 부분 시간을 거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17,300포인트가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미국 증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계속 직전에 5,500포인트 있죠? 거기를 더 이상 깨지지 않고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한 4600포인트 그 정도 위치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반도체도 물론 어제는 좋지 못했지만 여전히 43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지수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시장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죠. 그게 뭐 탄력적으로 이렇게 반등은 나오진 않겠지만 더 이상 특정 주가를 깨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거의 한 달 정도 이어졌었던 이 하락 패턴은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시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그 저점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어제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만도 비슷하네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선은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은 그보다는 시장 흐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을 하루 쉬었을 때 주식시장에 여러가지 악재가 나왔었고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무려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H1B였죠. FDA에서 신약 허가가 불발이 되었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은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겠습니다. 그 전날의 유상증자 공시로 인해서 장중한 때 무려 16% 급락이 나왔습니다. 3조 6천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유상증자 공시 중에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시장에 많은 파급력이 미쳤고 그렇지만 다행히도 오늘은 7%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리 업황이 좋고 또 재료가 좋은 종목이라도 거기에 실적도 좋겠죠? 이런 종목이 있다고 해도 그동안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온 위치에서 비교적 고점 부근에서 어떤 악재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리 업황이 좋고 재료가 좋고 실적이 좋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식에는 100% 정답은 없겠죠? 저희 생각을 비껴나가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100만원 근처까지도 크게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업황과 재료가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도 비교적 고점 부근에서 주가의 상승을 방해하는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는 결코 좋은 결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 이상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한 번쯤은 조심을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도 내가 정말로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여기 21선 있죠? 그 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투자 유무를 결정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크게 개파락으로 출발했으니까 오늘은 그 갭을 메우기 위한 상승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조금 전 종목처럼 그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아니었지만 오늘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한번 좋지 않은 이슈로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 라고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크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어제 급락이 나온 것이 첫 번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쯤이었었죠. 작년 5월 17일 그때도 FDA 승인 문제로 한번 주가에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자,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게 이 종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크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FDA 승인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왔다면 어제처럼 이런 재료로 인해서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 6조 원이 넘습니다. 그게 하한가로 갈 수도 있는 하나의 명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든지 또는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차기 신작에 대해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에 먼저 선행적인 상승이 나오고 정말로 게임이 출시가 되었을 때는 주가에 되려 급락이 나오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와 게임주 이쪽은 저도 그렇게 선호하는 업종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업종들은 지금의 HLB처럼 주가의 움직임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직전에 같은 패턴이 나온 종목이라면 이런 구간이죠. 조금 더 조심해보면서 투자를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삼성전자가 1%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3월 중순부터 해서 이 무거운 종목이 16%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되돌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 만큼 최소한 11선 내지는 21선까지도 충분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11선 근처, 21선 근처 여기서는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 또 삼성전자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반도체 대장주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쪽은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받쳐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자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여러가지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한 가지 재료가 있거든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국내를 방한할 것이고 LNG 투자권과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과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상승이 나올 법도 한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도와 함께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철강주 포스코홀딩스가 5%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5%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철관이라든지 휴스틸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약간의 재료 소멸 측면에서 주가에 하락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재료 자체는 살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지사가 방한을 하는 것은 사전에 약 2주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정이 소멸이 되었던 만큼 오늘은 급락이 나왔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종목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매수했었고 오늘 시초가에 모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근거는 조금 전과 동일합니다. 주지사가 방한을 하는 것이 일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매수를 해나갔었고 특히 21선 근처까지 주가가 눌렸을 때 그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시총이 10조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눌린다면 11선을 깨질 수가 있다. 그 전제를 먼저 세웠었고 반면에 매도 시점은 오늘 주지사가 방한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물량도 많이 모았었고 또 재료가 1차적으로 소멸이 되니까 오전장에 모두 전량 매도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끌고 가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시작과 동시에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고점에서는 매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점에서 일부분 다시 한번 매수를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보초병 수준으로 매수했고 앞으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재료가 있었던 업종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많은 일정들이 있는 한 주예요. 오늘은 총리의 탄핵 선고가 있었고, 또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금요일쯤에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야당 대표의 2심 발표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려운 시장을 잘 대응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